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스 특강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똑똑한 매장 비용 관리법 강의를 맡은 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힘드신데요. 특히 이제 대면 영업을 하신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매출이 회복되고 소상공인분들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사업 비용을 줄이는 그 사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매장에서 사업 비용을 줄이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매장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고요. 또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업에 선정이 돼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2020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창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그 지원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좀 받으시고 아이템을 좀 검증하시고 또 창업 지원까지 받으셔서 창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매장 비용 관리법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국내 매장 관리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차 혁명 산업과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 혁명이란 것은 좀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창업 활동을 위해서 현 시대를 좀 변화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4차 혁명의 시대란 말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4차 혁명은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물들이 자동으로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산업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984년 영국에서 전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시작이 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인터넷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4차 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들이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가상 물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나 또 건강을 상태를 측정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또 무인 드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AI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언어, 또 행정 지령, 학습 등 이런 기능을 인간의 두뇌와 같이 컴퓨터 스스로 또 추론해서 학습하여 판단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세돌 하고 바둑을 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스로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해서 사람과 바둑을 두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사물들의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 또 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제 가전제품들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또 있는데요.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나 핸들, 가속 페달을 제어하지 않아도 또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무인 자동차와는 개념이 다르지만 혼돈돼서 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HMD를 활용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이제 의사들이 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항공 군사 분야에서 비행 조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분야에 도입돼서 활발하게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드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이런 모양의 군사 무인기, 무인 항공의 총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군사적 용도 외에 민간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산 분화구 촬영 같은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드론을 이용하면은 촬영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나 이런 위험한 장소를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택배 서비스, 좀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일단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좀 배달하는 이런 서비스도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을 로봇이나 인공의 지능이 대체하는 현재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중국 이제 우한에서 지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되면서 WHO에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좀 대유행한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이라는 경고의 최고 등급의 경고를 지금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 영업 특성상 대면 영업을 많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좀 감소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은 고정 비용인 임대료 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에 때문에 어떤 이익이 감소돼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매장 안의 비용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서 또한 매출들을 좀 다양하게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출만 발생이 됐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매출까지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을 다 같이 모색해서 좀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좀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국가별 자영업 비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 2,724만 명 중에서 자영업자 수가 656만 명으로 24.1%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 총 생산은 457조 8,560억 원 중 자영업자 생산은 80조 3,462억 원으로 17.5%에 해당되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락다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 소상공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은
자영업자의 총 72.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 위기는 도대체 원인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출 감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소상공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70.8%가 매출이 줄었다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매출은 평균 대비 37%가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료 부담인데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는 어떤 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중 이제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이익 감소를 시키는 높은 원인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정 비용은 이제 줄일 수 있는 기타 비용들, 예를 들어서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일 수 있는 탄력이 있지만은, 임대료는 이렇게 계약 기간 동안 줄일 수 없는 어떤 고정 비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매출 감소 시에는 자영업자들이 좀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어떤 큰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건비 부담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저 급여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최저 소상공인들의 이제 인건비 지급 비용이 좀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도 이제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안 와서 매출이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의 그 임금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게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즘 편의점들이 야간에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편의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인건비는 좀 내가 좀 임대료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비용이다, 이렇게 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이제 고정 비용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고정 비용의 리스크 관리와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제 고정 비용을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유경제는 이제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는 사람들 간의 협동과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유경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도 하고요, 바람직한 나눔의 형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뭐 자동차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의류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도서를 공유한다거나 같은 형태가 있는 유용의 자원을 또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간과 재능을 같은 형태가 없는 것들을 무용의 자원까지 개념까지 공유하는 그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긴밀히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계속해서 총괄 발전하는 서비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원을 위해서 요즘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또 공유의 개념으로 모든 것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플랫폼이라는 또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정거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어떤 기업들이 하는 사업 모델에서 플랫폼을 이야기하자면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의 복수 그룹들이 참여해서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있도록 규칙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사업의 예를 들자면,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당근마켓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어떤 필요한 사람들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그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에어비앤비 사업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그 나의 숙소 제공자가 나의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고 있는 그 숙소 이용자들하고 그 어떤 매칭을 시켜줘서 어떤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비대칭 매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델이 되게 발전되고 있죠.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에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번 강의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 회의 같은 것을 또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오토 비즈니스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토 비즈니스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뜻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트렌드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만 영업을 했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만 그 영업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진행해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받는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로 오토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PC나 이제 스마트 웹을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을 인해서 영업 중인 그 가게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그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토는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가 아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사업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새롭게 연결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의 의미가 아직 좀 가깝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토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플랫폼은 뭐 배달의 민족, 또 요기요, 배달통, 뭐 에어비앤비, 여기어때 야놀자, 뭐 직방다방, 또 카카오택시, 소카 등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토의 그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 플래닛인데요. SK 플래닛 주식회사는 그 통합 마일리지를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롯데 멤버십 포인트, T 멤버십 포인트, 뭐 대명 리조트 멤버십 포인트 등의 이렇게 멤버십을 적립하고 조회하고 사용하는 이런 제휴사와 쿠폰 받기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통합 마일리지 서비스 OK 캐시백, 또 모바일 상품권, 기프트콘을 통합한 온 오프라인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작과 함께 전국에 이제 8만 개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로고인데요. 바로고는 이제 배달 대행 웹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망을 구축해서 어떤 그 지점과 그 하시는 분들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제 그 회사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큰 배달의 민족이죠. 그다음에 요기요, 또 카카오,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마트24, 이데아커피, 서브웨이,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등이 이 회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메프를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위메프는 이제 정자상거래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과 연결시켜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카카오 헤어샵인데요. 뭐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실과 고객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오토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예약도 되고, 그다음에 결제도 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 야놀자도 이제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숙박 업체와 고객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오토 기업이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이 예약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니비즈인데요. 허니비즈는 이제 그 대표 브랜드가 띵동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제 음식 배달, 뭐 장보기, 반려동물 산책, 또 뭐 홈케어 예약, 뭐 잠실분들까지 대행해주는
종합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입니다. 띵동 앱을 이용해서 이제 주문이 가능하고요. 노란색 유니폼과 스쿠터를 이제 타고 다니신 띵동맨이 이제 맛집과 마트, 편의점, 약국을 통해서 이제 생활 전반에 걸친 물건을 구비해서 고객들에게 빠르게 전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국내 매장 관리 혁신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유경제를 활용한 생태계의 어떤 비용을 줄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치 스토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이제 뷰티샵 그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과 뷰티샵 창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샵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헤어샵도 있고, 네일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샵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왁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뷰티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요. 또 뷰티샵을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서로 연결해서 샵인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사업을 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업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로. 이제 보통 뷰티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포 보증금, 뭐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직구의 비용 등의 창업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 1억 이상의 그 창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이 창업 비용이 상당히 좀 창업을 하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좀 이렇게 원인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점포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기존 점포에 샵인샵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서 창업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기존 점포의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또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직구 비용이든지 이렇게 창업 비용의 부담을 줄여줘서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되는 그 비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고정 비용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포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이 임대료 비용을 잘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샵인샵을 창업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점포에 어떤 작은 그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창업 비용의 창업 비용이 있어서 임대료 비용을 줄여서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출 감소 시나 사업 실패 시에도 어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영 서비스인데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이제 혼자 보통 1인 창업하신 분들이 전체 창업자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뷰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나의 본업 외에 여러 가지 경영, 홍보, 마케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좀 경쟁력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이런 관련 분야의 또 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죠. 예. 그래서 매장에 대한 그 주문 결제, 또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 예약 관리, 매출 관리 서비스, 고객 마케팅 서비스, 제품 주문 및 배달 서비스, 뭐 세무 회계 서비스 등의 다양한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다.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하게 되면 식당들이 이제 배달 비용을 내가 직원을 안 쓰고도 배달을 해서 배달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고객들의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망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치스토어의 플랫폼의 역할은 더치스토어는 이제 점포 제공자와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서
점포 제공자에게는 좀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고객들의 이제 유입을 좀 증가시켜서 점포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샵인샵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기존에 이제 점포에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창업 비용과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들어서 쉽게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창업 혹시라도 이제 상업 실패 시에 창업 비용이 폐업 비용이 들지 않고 이렇게 손해 비용을 들지 않고 폐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 시에도 바로 또 새롭게 바로 또 내 사업을 가지고 새롭게 또 도전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지면서 더치 스토어는 저희는 이제 뷰티샵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뷰티샵 점포 제공자와 창업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 비용을 절약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장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업들은 사업 비용을 줄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 기업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배운 사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창업하고 싶은 사업의 비용들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또 어떤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의 이제 핵심은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환경이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창업 비용, 예. 창업 비용을 좀 들이지 않고 지금 어떤 창업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사업 비용을 들이지 않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계획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최대한 더 줄이고 창업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고 또 사업이 또 이익을 내고 나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창업 비용, 사업 비용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황이 이런 창업 비용과 사업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거나 로봇을 이용한다거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다거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다거나 또 가상현실을 이용한다거나 드론을 이용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조정을 하지 않고 직접 운행하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또 쪽으로, 사업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이 사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들은 대면 영업을 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 영업 방식만 고수할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사업까지 준비를 해서 오프라인 사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분들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준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에게선 이제 또 어떤 고정 비용이 있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하고 인건비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기존에 이제 점포를 좀 크게 확장해서 점포를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지인 중에서도 우리 친구의 이제 와이프인데 우린 공무원이세요. 근데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하시고 좀 이제는 좀 쉬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게 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으신데 이분 이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피숍도 사실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상황을 사실 크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될 수 있다. 나의 이제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경영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 하고 싶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 커피숍을 하시는데 어떤 점포를 크게 얻고 싶으신 거예요. 또 거기에 인테리어도 좀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이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할 때 저희는 조금 이분이 이제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것을 좀 임대료나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어떤 창업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구나 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했었는데요.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런 상황을 잘 좀 알아야 되겠죠. 또 거기에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임대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창업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양합니다. 굳이 이제 뭐 작은 공간을 내서 작은 임대료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존의 그 임대료를 내는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매출에서 몇 프로만 내는 방식, 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가면 이제 지하철 안에 그 매장들이 많이 있죠. 기차역이나. 근데 그 매장에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 점포들이 또 그 매출을 나눠 갖는 어떤 철도청하고 이렇게 매출을 나눠 받는 계약 방식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도 기존 이제 건물에 이제 계약이 들어갈 때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 대신에 매출에서 몇 프로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매출 이제 임대료를 계약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임대료 어떤 그 매출이 떨어졌을 때 임대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이제 인건비도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많이 고용하지만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서비스 플랫폼들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 서비스 플랫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면은 상당히 그 사업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업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사업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사무실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숙소를 공유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사업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상공인들도 보면은 점포를 요즘에 공유하는 이런 이제 아이템 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공유 미용실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혼자 점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점포를 여러 개 나누어서 함으로써 어떤 그 창업 비용, 사업 비용을 줄여보자. 이제 이런 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샵인샵 창업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공유 상가 개념으로 이용하신다면은 그 비용을, 창업 비용, 사업 비용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 이제 또 더불어서 또 우리가 어떤 플랫폼, 우리 소상공인 내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영업 방식, 오프라인 영업 방식만 추구한다면은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큰 기업들만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상공인 혹시 작은 이렇게 가게를 하더라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플랫폼 사업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강의는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시간에는 Q&A를 통해서 질문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 올라와 있는 게 샵인샵 창업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샵인샵 창업이란 것은 기존에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어떤 큰 점포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공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건만 쌓아놓고 있다거나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낮에만 영업을 하고 밤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저녁에는. 아니면 반대로 저녁만 영업을 하고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 시간이 필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과 여유 공간과 그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예비 그 창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창업을 하는 것을 그 샵인샵 창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분리해서 창업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헤어샵 안에 그 네일샵에 들어간다거나, 또 피부샵에 들어간다거나, 메이크업샵에 들어간다거나, 뭐 왁싱샵에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하나씩 별도로 공간을 차지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시간을 분리해서 창업한다. 요걸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녁 시간에 이제 보통 장사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점심 이제 시간에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또 샵인샵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이제 뭐 김밥을 판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은 이제 식사를 판다거나, 그 다음에 야간에는 야식 배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나누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샵인샵 질문인데요. 샵인샵 창업 시 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샵인샵 그 창업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 그 전대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서류를 받으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별도의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그 장사를 하고 계신 분하고 별도의 사업자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렇게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실 때는 보증금이라든지 계약 기간, 시설물 사용 범위, 또 시설분을 회송했을 때 보상 방법, 또 임대료 지급 방법, 중도 해지 시의 그 페널티 유무 등을 자세히 명시해서 공인중개사와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샵인샵 창업 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건물주가 동의서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임대인과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를 이제 근무 계약을 하고 자유소득자로 이제 일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대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못 할 경우에는 임대차 보장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계약 기간, 또 시설 사용 범위, 훼손 시 보상 방법, 뭐 임대료 지급 방법, 또 중도 해지 페널티 유무를 자세하게 명시해서 계약을 공증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마지막 제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샵인샵 창업 시 이제 임대료 관리비, 시설 비용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샵인샵 창업 시에는 이제 임대인의 점포를 사용하고 시설을 이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용에 대해서 이제 사용 범위에 대한 비용 지급, 또 손해배상 범위 그 비용 지급,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만 주겠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만 주겠다. 2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매출에 대해서 몇 프로를 주겠다, 5%를 주겠다, 10%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그 똑똑한 매장 관리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그 사업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서 사업 비용을 줄이고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창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매장 관리법 이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